안녕하세요. 민법천사 최서영 변호사입니다. 민법천사의 이유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8월 23일이 처서였는데 진짜 그 처서 매직이란 말이 전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진짜 그날부터 좀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활기를 되찾고 살만합니다. 지난 7, 8월은 정말 더위를 타는 저에게 죽음의 달이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구부러져 들어가다가 오늘 들어서 약간 퐁 올라온 거는 날씨 탓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날씨가 시원해지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나름 유튜브 약간 또 괜히 신경 안 써야지만 조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제목이 그동안 아마주원 익스프레스였는데 이제 물놀이 하면 감기 걸린다. 그래서 아마주원 익스프레스는 너무 추워서 하나를 또 지어냈어요. 어제 집에 가다가. 그래서 하나 지어냈는데 이름은 법 내려온다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에 그 법 내려온다 영상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법 내려온다. 범이랑 법 비슷하다. 그러면 법 내려온다. 그럼 여기다 뜻을 갖다 붙여보자. 그래서 법이 사실 제가 변호사로 있어도 여러 가지 법을 보지만은 항상 처음 보는 법을 볼 때는 저도 약간 마음이 두려움이 약간은 있어요. 이게 내가 잘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생전 처음 보는 법에다 막 법이 뭐 조항호 뭐 시행령 갖다 시행규칙 갖다가 뭔 이거 고시를 가라 어쨌다 저쨌다 해서 저도 진짜 뭐 자문 들어오고 할 때 굉장히 심호흡을 하고서 들어가는 편인데 전 변호사인데도 이럴진데 이제 법을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법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멀고 되게 저기 높은 데 있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그 드라마에서 저 법대가 저기 위에 있어서 막 판사 얼굴만 보이지도 않게 막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느낌상. 그런데 이제 제가 1화에 말씀드렸죠. 벌써 4화예요. 4화 1화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법을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는 게 저의 나름의 이 유튜브를 통한 임무라 생각을 하고 제가 못 알아듣는 거는 어렵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법을 이렇게 내려오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법 내려온다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뭐 장단을 맞춰서 부르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 또 상태가 그럴 상태는 아니라 갖고 이제 여러분 그냥 속으로 흥얼거려 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라 하면 법률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저에 대한 이제 TMI인데요. 이 유튜브를 지금 벌써 4번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뻔뻔해졌습니다. 1화에서는 한숨이 엄청 많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2화 됐더니 좀 더 편하다. 그리고 3화 됐더니 뻔뻔하다 했는데 4화는 이제 내려놨습니다. 이제 뭐 누가 뭐라 하건 말건.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믿을 만한 최측근 지인 3명한테 무려 3명한테 우영우 변호사 보면서 너 생각했다 이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녹취를 했어야 되는데 이 변호사는 증거가 생명인데 그걸 딱 1호증으로 제시했으면은 3화 때 그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걸 또 듣기만 해갖고 또 이분들을 증인신문한다 부를 수도 없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영우는 끝났는데 저는 계속 합니다. 그게 저와 우영우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몇십 년 동안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뭐 쟤 또 뭐래 이렇게 하든 말든 전 이거 제 채널 중에 제 코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할 거고요. 유튜브를 계속 찍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 무슨 뭐 통계 설문조사 이런 거 봤을 때 막 유튜브가 꿈이다 이런 친구들이 많대요. 요즘 어린이들이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유튜브나 뭐 미디어를 굉장히 친숙하게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진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미 이제 학업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 유튜브야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한심한 소리 하네 그런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4번 이렇게 뭐 자의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 내려놓고 섞어 들고 이렇게 제 몸으로 체화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도 안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첫날은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쪽팔리고 민망하고 막 이거 막 사람들이 다 볼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렇게 틀어봤는데 뭐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지?
구독자 좀 늘면은 이게 뭐 또 아침에 좀 약간 샵 가서 머리 좀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물론 밖에 나가서 뭐 이걸로 알아보는 사람 절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나도 나름 방송 나오는 사람이다. 나 자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컨텐츠로 정하고 최소 지금 2022년 9월 8일 기준으로 418명은 내 말 듣는다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하고 싶은 어린이들이 있다 해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일단 처음 2개 정도 찍어보면 느낌이 와요. 이게 내가 맞나 안 맞나. 저도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마구잡이로 막 이름도 막 지어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 내려온다로 이제 오늘 이제 가을 특집을 열 텐데요. 맨날 특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벌도 가지가지 특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민법 천사라고 소개를 한 게 절대 뭐 민법을 수호하는 천사 절대 아니고 민법 제1004조에 상속 결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영우 보셨으면, 전 안 봤는데 이제 보셨으면 상속 결격이 굉장히 초기 에피소드에 나온다 들어갔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제 우영우가 시즌2가 나온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저와 구독자분들은 여러분 이제 시즌2 나오길 기다리면서 이 법적 지식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원 때는 저희가 이제 준비되지 않고 보니까 약간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시즌2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시즌2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민법천사 오늘은 천벌도 가지가지 특집인데요.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총 5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영상에 아마 법조항이 제 옆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그래서 아래 경우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상속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004조 제1호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뭐 부모, 뭐 남편, 부인 등등 뭐 살해는 당연히 당해줄 수가 없죠. 죽이려고 한 건데. 그리고 여기서 살해하려고 한 경우 이제 제가 또 변호사 특유의 그 쫀쫀함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요. 이 살해하려고 한 경우는 결국 죽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은 이걸 살해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다. 살인 미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죽었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은 경우도 전부 제1호에서는 상속 결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2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하게 한 경우, 위에 죽인 거랑은 약간 달라요. 상해를 가해서 사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 겁나 뭐 때리거나 어쩌거나 해갖고 막 사람을 진짜 완전 이제 엄청 심하게 다치게 만들었는데 죽었다. 이게 상해치사입니다. 우영우에서는 상해치사가 이슈가 됐었고요. 이게 죽이려고 한 거랑 엄청나게 때려줬는데 죽은 거 법적으로 약간 달라요. 왜냐면은 앞에는 고의적으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거는 사실 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있었는데 너무 심해서 죽었네. 이게 돼서 상해치사, 상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이게 제2호 고의로 상해를 가해서 사망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 실수로 한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영우의 뒤늦은 리뷰를 하자면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죽이려고 해서 다리미를 들었으면은 그건 살해의 고의로 봐서 제1호에서 그냥 잘려버리는데, 다치게 해서 죽었다. 그래서 다쳤다. 근데 죽었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어쩌다 보니 다쳤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고의로 다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2호를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결격은 이 제2호를 깨갖고 우영우에서 그걸 피해간 걸로 보이고요. 제3호 이제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그래서 뭐 속여갖고 유언을 못하게 하거나 뭐 했던 유언의 철회를 못하게 하거나 막 다그쳐갖고 막 이거 안 하시면 막 이거 막 죽일 듯이 막 노려보면서 막 옆에 막 이제 어깨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갖고 막 안 할 수 없게 막 이렇게 분위기 몰아가서 하는 거 다 강박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사람 속여먹고 막 이렇게 협박해갖고 유언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했던 유언 철회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도 참.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방해한 걸로는 또 안 돼요. 왜냐면 제3호의 끝에 방해한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해로 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근데 방해를 했는데 내가 막 그 방해를 이겨내고 유언을 하긴 했다. 아니면은 막 방해하고 막 옆에서 막 협박하고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유언을 그래도 철회하긴 했다. 이러면 또 안타깝게 제3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별의별 놈 다 있죠, 진짜. 예, 그래서 민법천상 또 제4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기 혹은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그래서 이제 속여 먹고 막 옆에서 해갖고 다그쳐 갖고 유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유 뭐 아버님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것도 참 예 뭐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잘라야죠. 제5호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은닉, 파기한 경우. 네, 이제 점점 이제 드라마스러운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데요.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완전히 가짜로 꾸며내면 위조, 그리고 있는 유언을 이렇게 화이트 해가고 이렇게 스캔해가고 이렇게 감쪽같이 약간 내용을 바꾸면 변조, 그리고 아예 숨겨버리면은 뭐 땅에 묻어버린다든가 어디다 이제 뭐 바다에 흘려보낸다든가 하여튼 뭔가 숨겨버리면 은닉,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자, 불태워 하면은 파기. 예, 뭐 이것도 참, 네. 그래서 이상 민법 천사가 정한 천벌받을 인간들, 천벌도 가지가지 시리즈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 천벌도 가지가지 시리즈를 진행하다 보니 제가 또 이제 내용 보다 보니까 약간 감정이 고조돼서 조금 이렇게 굉장히 네, 격한 천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날개 천사 아니고 민법 제1004조라는 걸 제가 밝혀둬야 됩니다. 이게 또 제가 영상이 박제돼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천사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제와 조를 제외한 줄임말이라는 걸 유의해 주시고, 이게 오늘 또 이게 내용이 굉장히 쫀쫀하게 용어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직업병이 도져서 굉장히 팠습니다. 이게 파다 보니까 이게 또 범죄랑 연관돼 갖고 이게 막 아드레날린을 이제 자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점이 또 재미가 있어요. 또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또 뭐 굳이 따지면 재미가 있다는 거고, 예, 뭐 여러분은 뭐 이런 험한 일 겪으실 일 없으시길 소망하겠지만은 혹시나 예, 뭐 법에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대신 쫀쫀하게 뜯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 오늘 고향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